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6강.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협의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입니다. 민관연합입니다. 민관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의 기관들의 연합입니다. 관이 여기엔 포함되어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연합체이면 사회복지협의회이고, 민관의 연합체이면 협의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면요,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01년에서 2002년에 2년 동안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200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또 하나는 뭐냐면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언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1기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때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은 언제부터? 왜 2006년에 계획이 만들어져야 2007년부터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7년부터 4년 단위로 제1기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2019년, 20, 21, 22년까지 여기는 4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5기 계획이 2023년부터 5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험 볼 때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제4기 계획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2015년 7월에 이게 뭐예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가 2015년에 없던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왜 만들어지냐?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법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것을 체계해야 하는 법을 만드는데, 뭐냐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어지고 201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던 것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부터 어디로 넘어와요? 1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삭제되고 2015년 7월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여기는 사회보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되어지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뀐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이 보장계획으로 바뀐다라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2015년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바뀐다. 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개혁이었다가 사회보장급여 이렇게 썼으니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근거법은 뭐예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범위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의미는 뭘까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왜? 지역이니까 지역 실정에 왜?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이 연계되도록, 그래서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연계, 뭐예요? 협의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연계 핵심입니다. 기틀을 마련했다.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욕구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이 구현된다라는 거죠. 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16회 봤더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핵심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근거법은 뭐라 그랬어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넘어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자, 복지에서 뭘로 바뀌어요?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맞습니다. 5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뭐 때문에? 송파세모녀 사망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송파세모녀 사망사건에서 핵심은 뭐예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있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볼까요? 자, 시도지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개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시도 단위의 계획 하나가 있고요. 시군구 계획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군구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주시 계획, 시군구 단위의 제주시 계획이 있고 또 서귀포시도 시군구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합니다. 4년 단위. 그리고 요것을 아울러서 또 누가? 제주도의 시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시도 단위의 계획과 시군구 단위의 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군구 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몇 년마다 기억하세요? 4년마다.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 계획은 몇 년이에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거 몇 년마다 수립해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5년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데 누가 위에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위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따로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보건법은 뭐예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은 얘가 밑이니까 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이라는 단어 그러니 중앙보다는 밑에겠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은 사회보장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또 어떻게 연계되도록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순서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각각의 계획들이 중앙의 계획과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법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시설에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이용자가 몇 명이고 시설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계획 수립하는데 시설 하나를 더 늘려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와 정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왜? 계획을 시도 단위 계획 또 시군구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시설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 여러분들 정책이나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복지론이지만 정책이나 법제론 공부할 때 보면 보장기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보장기관은 뭐예요? 보장기관이라 하면 국가와 지자체를 의미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장기관은 뭐다? 국가와 지자체다. 그래서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욕구조사죠.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반영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반드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영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19회 시험 볼까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데 얘가 수립할 때는 기존의 얘와 어떻게 하도록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16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실무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자, 협의체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무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뭐를 위해서?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실무 분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9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 뭐예요? 여기가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 이건 욕구조사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욕구조사와 또 뭐가 있어요? 욕구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청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공청회도 수립을 하는 것이죠. 저도 제주도에 제4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문가가 수립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행재정 계획을 나중에 반영합니다. 우리처럼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행재정이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거 수립하면 그 다음 뭘 해요?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역 주민들 앞에서
공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공청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뭐예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수립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과학성, 주민의 욕구조사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분석 이거 뭐예요?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적 지식 탐구의 방법이잖아요. 연속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매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4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하지만 매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연차별 계획에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바뀌어야 된 사업인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계하라 그랬죠. 그리고 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도 따로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천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행정적, 재정적 계획을 토대로 하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지난 4기 때 이런 걸 얘기했어요. 문화 트럭을 만들자. 문화 트럭. 그래서 5톤 윙바디 트럭 있죠. 이걸 한 다음에 이게 지역의 곳곳마다 들어가면서 그 트럭 안에서 다양한 지역의 순회 문화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트럭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과 재정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문화 트럭 하자라고 해서 시로 넘어갔어. 행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잘렸어. 우리 그런 예산 없어요. 문화 트럭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 트럭을 한다라고 했는데 행재정 담당 공무원이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해서 행재정 계획까지 플러스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재정 계획을 토대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재정 계획 없이 그냥 계획 수립했어. 그런데 나중에 행재정 안 된대. 그럼 뭐예요? 계획 수립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행재정 계획까지도 같이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성, 지역의 욕구에 따라 계획이 반영될 수 있다. 참여성, 이거 수립할 때 어떻게 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랬죠. 지역 주민들이 욕구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다. 그래서 참여성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16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라고 단어 나오면 이건 협의체예요. 민관 나오면 협의체다.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진다. 자발적인 참여 핵심입니다. 1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그러면 사회복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 서비스 전 영역에 포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시군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군구가 먼저 수립돼요. 시군구는 전년도에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5기가 2023년에 5기 계획이 도입되기 때문에 2022년 바로 내일 모레 2022년 9월 30일까지 뭐예요? 시군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한 다음에 여기 봐요. 시도는 이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먼저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 먼저 볼게요. 시군구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왜? 참여,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5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욕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제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욕구조사가 끝났을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욕구조사를 하면 이 욕구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와 같은 전문가가 시군구 계획을 하고 아까 그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같이 반영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여기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여기 시군구예요. 여기 시군구 계획이니까 시군구 의회의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에는 누가 있어?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시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군구에는 계획을 수립하면 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끝나면 어디에?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까지. 자, 여기 9월 30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해요? 이제 시도에 제출하면 이제 시도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의 계획과 제주시의 계획이 시도로 모아지게 되죠. 그러면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계획을 반영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서는 시군구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영하는 거죠. 반영해 주는 거예요. 시군구의 계획을 반영한 전체적인 시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시도 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보고해야 되겠죠. 누구의 심의를 거쳐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왜요?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어디? 시도기 때문에 시도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보고가 끝나면 여기에는 누가? 시군구는 시도에 제출하지만 시도는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아주 가끔 요 날짜도 시험에 나오는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보다 먼저 마무리되어져야 시군구 계획을 반영한 시도 계획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년도 10월 30일. 몇 개월 차이예요? 9, 10, 11, 2개월 차이네요. 그죠? 2개월 먼저 하게 됩니다. 연차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2개월 플러스하면 이거는 시행연도 1월 30일까지 이렇게 2개월 차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최종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심의냐,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되냐, 누구의 심의냐, 누구에게 제출되느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펴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자, 여기에서 그냥 읽었지만 누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맞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전체를 그냥 지문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죠. 욕심도 많아요. 그죠? 구해 보니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뭐예요? 시도 계획을 심의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 시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는 건 맞죠? 그리고 여기 또 구해 봅시다. 시도지사, 이거 같은 거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협의체는 어떤 기관이죠? 아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죠. 자,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에 어디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누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시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재정 등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한 사항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그 외에 사회보장급여법 외의 내용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해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합니다. 시군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디에 있어? 시군구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어디에? 주어는 다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군구 말고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의는 논의하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19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부 다 근거법은 뭐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7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원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 사각지대와 이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주는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항상 뭐예요?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예요. 10명 이상 40명 이하. 임기는 2년이고요. 단 항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에요. 재직기간이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누가 위촉한다?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 말고 실무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두는데 실무협의체의 구성도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대표와 실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 같죠? 그런데 실무분과는 법에 없어. 실무분과 핵심 기억하세요. 실무분과는 조례로 정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가 있는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다?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기억하세요. 실무분과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실무분과는 지역마다 인원 제한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분과의 인원은 조례사항인데. 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아까 지역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외에 10명 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실무분과는 조례사항이에요. 그래서 실무분과의 인원은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 맞죠? 자, 7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당연하죠.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는 거. 6회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협의체뿐만 아니라 사업에 맞게 실무분과를 만들 수 있다. 실무분과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상황은 특별자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 자, 여기에서 특징은요. 위원은 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라고요? 그냥 1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맥시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은 맥시멈이 없다. 읍면동은 가장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뒀지 상한선은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100명, 200명으로 해도 돼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했어요? 사회보장 사업에 의해 도움이 필요라는 사람을 발굴합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요. 사회보장 자원 발굴, 자원을 발굴해요. 이 사각지대와 이 자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연계해 주겠죠. 핵심이에요. 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연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회 볼까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대상자 발굴, 사각지대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 자원의 발굴 및 연계, 지역 인적 안전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말고 여기에 특화사업, 마을의 특화사업 있죠? 요거까지 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발굴, 여기 특화사업 있죠? 특화사업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시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에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40명 이하. 이거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시도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 40명 이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 산하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기관 단체의 대표장이라든지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라든지 비영리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러한 분들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볼게요.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있고 시도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시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군구라 그러면 핵심은 시군구예요.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두 가지 계획이 있다 그랬죠. 시도 단위의 계획과 시군구 단위의 계획이 있어요. 가장 지역 주민과 밀착된 것은 시군구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시도 계획에 보면 여기 봅시다. 자, 목표 및 전략 같죠? 목표 및 전략 같아요.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설정,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설정이 같아요. 그리고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 내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통계자료의 수집, 요 네 가지가 전부 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런데 나머지에 보면
시군구와 시도의 나머지를 보면요. 시군구는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시도는 어떻게? 시군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시군구는 보면 요거는 동일하니까 나머지 지역사회 보장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연계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 조직과 운영,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직접 발굴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도는 어떻게 되냐? 시도는 자기도 중요하지만 시군구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의 사회보장 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도기 때문에 시군구의 기반을 구축해 주는 거죠. 시도 계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군구에 사회보장 급여 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시도 계획에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자치 시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특별자치시 있잖아. 어디? 세종시. 세종시는 뭐예요? 이게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특별자치시라 그러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일단 특별자치시는 시야. 그래서 시군구의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 특별자치시는 이 위에 뭐가 없어? 시도가 없죠. 세종시 자체가 시이면서 그 위에 시도가 없으니까 이 시도 계획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뭐는 해줘야 돼? 시군구 지원에 관한 것은 시도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예, 포함하는 거죠. 시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효과적으로 이용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이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특별자치시에는 그 위에 시도가 없잖아. 우리 제주시에는 제주도가 있는데 세종시에는 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는 시군구의 계획과 그리고 별도의 시도에서 해줘야 되는 계획, 이게 둘 다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요거는 중복되잖아. 얘랑 중복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는 시군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 특별자치시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해줘야 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시군구의 계획과 시도의 계획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8회 시험 볼까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 조직과 운영, 지역 내 부정수급 발굴 현황 및 방지 대책, 이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18회도 마찬가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읍면동 내용 포함된다 그랬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8회 봤더니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복지 수요 측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다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를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의 계획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처음에 2018년에 계획 수립하고 2019년에 계획 제4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2020년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 계획을 만들어서 2019년부터 시행된 4기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변경할 수 있다. 시행 결과의 평가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를 평가해요?
시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의 계획을 평가하고 시도는 다시 시군구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시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해. 이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지원을 해주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예요? 시군구청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때 이거 사업을 잘했으면 더 많이 인센티브 주고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구해 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보건복지부는 시도는 시군구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진 않지만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 계획을 하고 시군구는 또 시군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국의 어떤 그 획일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이제 복지 계획들이 사회 보장 계획들이 수립되다 보니까 지역의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조직이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에 대해서 봤어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지금부터는 협의회예요. 협의체는 민관연합이라 그러면 협의회는 민간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입니다. 협의체는 민 플러스 관이라 그러면 협의회는 민 플러스 개인의 연합체라는 거,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시도협의회라고 그래서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협의회라 그래서 이거는 지역협의회예요. 그래서 중앙협의회, 광역협의회,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 모두 중앙, 광역, 지역협의체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독립법인이다라는 것.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그리고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협력, 대통령령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볼까요? 어떤 게 나오냐? 19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맞습니다. 광역 및 지역 단위, 지역, 시군구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역 및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입니다. 이게 독립적인 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독립법인이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의 지회예요. 지회. 사업자 번호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법인이 아닌데 협의회는 중앙과 광역과 지역이 모두 다 독립법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17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실천, 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다. 맞죠? 18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소외계층 발굴 나와 있죠?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한다.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14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다. 반복되어 있죠.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전문성의 원칙, 민간성의 원칙, 주민욕구 중심의 원칙, 주민활동 주체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 다 독립법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조사, 연구라든지 소외계층 발굴이라든지 연계, 협력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니까요. 자, 한국 중앙이죠. 중앙협의회와 광역, 시도 단위죠. 그리고 지역은 시군구 단위라 그랬죠. 자, 중앙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었어요.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설립이 됐다가 1970년 사회복지법인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1970년에 이름이 바뀌고요.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됩니다. 즉 뭐냐? 사회복지사업법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합시다. 2009년 기타 공공기관이다. 중앙사회복지협의회는 뭐다?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광역은 뭐예요? 시도 단위에 있는 협의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1997년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이 들어가면서 이때에는 83년에는 한국 중앙사회복지협의회만 있었는데 97년에 거기 보면 광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은 시군구죠. 이것도 마찬가지 2003년에 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연도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 7월 30일부터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둘 수 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또 하나. 지금 1번과 2번. 중앙과 광역은 필수예요. 중앙과 광역은 협의회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떻다? 둘 수 있다. 요게 둘 수 있다. 지역은 뭐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시군구 단위에는 모두 다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법정 독립법인으로 설립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9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언제? 2009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18회 볼까요? 1970년 사회복지법인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었죠? 사회복지법인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9회 볼까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구호활동을 하던 민간사회사업기관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모임에서 시작됐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껴드릴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제6강 핵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손이 꽁꽁 얼었어요. 지금 이 안에 온도가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요. 이 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